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선선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한낮은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26도까지 오릅니다. 요 며칠 잠잠했던 자외선 수치와 오존 농도도 다시 올라가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점심께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AI가 발생한 파주 농가의 가금류 일부가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사실이 나타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이 직급에 관계없이 팀장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직제 개편을 발표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이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대형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상권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오골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가운데 파주에서도 같은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이 해당 가금류 중 일부가 경기도의 다른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발로 추정되는 AI가 경기도 파주까지 진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시 법원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8형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3일 군산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뒤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지난 3일 가금류 1,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일엔 반경 3km 내에 닭 46마리를 파주시가 예방 차원에서 수매 도태 처분했습니다. 종개장이나 그 대형 농장에서 나갈 적에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축 나가는 거는 그거를 추가 검사를 안 한다고. 문제는 잠복기에 해당 농장의 닭 650여 마리가 이미 포천과 남양주의 전통시장에서 판매됐다는 겁니다. 경로가 파악된 일부는 음성 판정됐지만 불특정 개인이 구매해 나머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구입한 거 있으면 해당 직원으로 신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어제 발송을 했고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데를 유통됐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탐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7일 전국 가금류 이동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시는 반경 10km 내 농가 47곳, 가금류 53만 마리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 최근 광진문화재단은 직급과 관계없이 팀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중에는 직제 개편을 할 수 없다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광진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해 3급에서 5급 직원만 팀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제 규정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급과 관계없이 팀장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하급 직원도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의외로 이 일을 잘하고 이 직원은 의외로 이 일을 잘하고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동안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지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직급과 관계없이라는 말은 결국 입맛에 맞는 직원을 팀장으로 앉히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진구 문화재단의 현실이 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에 변명 밖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재단이 감사원에 감사 중인데도 직제 개편을 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재단 인사 규정 50조에 따르면 감사원 등 공공기관의 감사 중엔 직제 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 집행부를 향해서 지금 감사 자료가 넘어갔고 거기 부합하는 자료가 다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규정 50조에 위반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재단은 감사와 관련한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 감사 중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중에 아닌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거나 해서 자 언제부터 어떻게 감사를 한다 뭐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오기가 저희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재단 측은 개편안 직제대로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 이 때문에 또 한 번 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의 중심은 광진문화재단이 현재 감사 진행 중이다, 아니다 라며 주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문화재단이 발표한 새로운 직제 개편은 가능한 거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면 직제 개편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진구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광진구의회에서 이 광진문화재단의 각종 비리를 문제 삼아 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죠.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월 광진구의회는 광진문화재단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예, 최근 구청과 재단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회는 감사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작 감사를 받는 문화재단은 감사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서로 입장이 다르죠. 네. 이렇듯 입장이 다른 건 바로 감사에 대한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감사가 시작된 걸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합니다. 우선 행정법에선 감사원이 감사를 받을 기관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시점부터 감사가 시작된 걸로 봅니다. 예, 이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현재 구청과 재단이 감사원에 자료를 넘겼으니까 감사 중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반면 법학자들과 판례에선 다르게 말합니다. 실제 행정행위인 조사 활동이 있어야 감사 중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광진문화재단은 감사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 기관인 감사원에 연락을 해봤는데 예, 감사원에서는 자료 요구나 수집을 감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질 감사 통지서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이 공문을 감사 대상 기관이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하는 시점부터가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광진문화재단의 경우 아직 실질 감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그런 만큼 예비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광진문화재단은 감사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정법 상에는 감사 요청을 한 순간부터 효력에 있는 거라고 돼 있고, 하지만 이 법학자들이나 이 감사원에서는 아니다.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감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뭐 감사원도 그렇게 말했으면 아직 감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문화재단의 직제 개편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건데, 자 이제 좀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직급에 관계없이 팀장을 선발한다는 게 혹시 규정에 어긋나진 않은 겁니까? 네, 김용기 재단사장은 업무 과정에서 하급 직원이라도 새로운 능력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직급과 관계없이 팀장으로 기용할 수 있도록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의원들은 바뀐 규정은 재단 임원들이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장으로 앉히기 위해 점찍어둔 특정 인물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이 말한 특정 인물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거 재단 본부장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사례에 비춰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인사 관련 불신이 고개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직제 개편인데 실제 이 규정이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파격적 채용이 될지 아니면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진구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진문화재단. 이번에 발표한 개편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의회 연결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렵지만 사회적 또 경제적인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용산구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청 지하광장 자활장터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자활장터라는 말 조금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취지를 담고 있습니까? 네. 네, 오늘 이 자활장터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활 사업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 습득을 돕고 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또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말합니다. 예. 이를 통해 이 다양한 자활 생산품과 또 사회적 서비스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일반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취약해 매출 향상과 판로 개척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자활장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자활 생산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좋은 취지를 담고 있군요. 자, 그럼 오늘 장터에는 네. 어떤 생산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자활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이곳 용산구청 지하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활장터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모두 5곳의 자활 생산품 판매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 뒤쪽으로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 세제와 각종 조리기구, 모자, 또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활 생산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잠깐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 또 제 뒤쪽으로는 풍선 아트도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 한켠에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렇게 반찬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예. 네, 이곳에 나와 계신 관계자 한 분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서 나오신 누구십니까? 저희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주부구단 봉사팀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셔서 판매하고 계시는데 오늘 행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그냥 뭐 엄마, 며느리, 이모, 고모 자격으로요. 그냥 주부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판매되면 판매 수익금도 있을 텐데 이 수익금 또 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홀몸 노인분들, 장애인 어르신들분들 그 재가봉사 다니거든요. 가끔 뭐 청소도 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필요 물품들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또 많이 판매하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 모레 또 청소 가야 하거든요. 네. 장애인 어르신한테.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반찬도 판매되고 있고 제 오른쪽에 보면 이또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곳 현장에 오시면 또 다양한 자활 생산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엄마, 주부, 며느리의 입장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김 기자 뒤로 보니까 네. 이 생산품 판매도 있지만 다른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파라핀 치료, 안마 체험, 생애 체험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한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기 또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 지역의 자활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있고 예. 그 옆으로는 뭐 볼펜 조립에서부터 에코백 만들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곳 행사장 곳곳에는 풍선 아트와 버블 아트도 함께 열리고 있어 찾아온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활장터는 이 저소득층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의미 있는 발걸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청 지하광장 자활장터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같은 값이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곳에 지갑을 여는 게 현명한 거겠죠. 자, 오늘 오후 4시까지 용산구청이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로 가봅니다. 수도권에서 최고로 큰 토마토 축제, 바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리는 퇴촌 토마토 축제입니다. 자, 다음 주말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축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시 퇴촌 토마토 축제가 다음 주말에 열린다고요.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퇴촌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데요. 수도권에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퇴촌 토마토 축제를 앞두고 예. 현재 농민들은 수확이 한창입니다. 저는 토마토 판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많이들 사 간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화면으로 봐도 이 토마토가 참 신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퇴촌 토마토가 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생산되는 퇴촌 토마토는 팔당 호반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예. 특히 식물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정벌을 이용하기 때문에 맛과 당도가 아주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서 완숙 토마토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신선도가 아주 높아서 명품 토마토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축제 준비로 한창 바쁜 이창일 퇴촌 토마토 축제 추진 위원장을 만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퇴촌 토마토 축제,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촌 토마토 축제에 오시면 토마토가 가득 채워진 토마토 풀장에서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토마토야 놀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품의 행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셰프들이 토마토 푸드쇼도 관람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토마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태촌 토마토 축제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즐기러 오세요. 예,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태촌 토마토 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아주 그 지역 유명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태촌은 지역적으로 구릉지 형태로서 팔당호가 흐르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차가 매우 심해 과육이 단단하고 차질어서 당도가 높아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완숙 토마토만 선별해서 수확하고 있으며 그리고 벌을 이용해 수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믿고 드실 수 있는 맛 좋은 토마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제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기자, 이거 화면 보니까 이 풀장을 가득 메운 토마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퇴촌 토마토 재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퇴촌 토마토는 1970년대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주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현재 100여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장을 찾아오시면은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토마토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한번 축제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였습니다. 자, 물론 이 스페인 토마토 축제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나들이 가서 체험해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말 개최되는 광주시 퇴촌 토마토 축제 미리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12시쯤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집안에 있던 62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 집안 내부에 전자제품과 가재도구들이 소실돼 7,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건물과 컨테이너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작업 현장 옆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6시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폐가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올라왔다고 진술했으며
소방당국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용객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파산 선고일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승객 수는 42,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파산 선고 전 일주일 평균 승객 수 44,260명보다 3.5% 줄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파산 영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며 승객 감소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1월 11일 3,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전 세계 타이포그래피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무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매년 타이포그래피의 흐름을 선보이는 전시인 TDC 뉴욕 2017의 서울 전시로 2012년부터 해마다 3원 페이퍼 갤러리에서 개최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영어권 타이포그래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자들과 신예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TDC 뉴욕 2017 서울 전시는 오는 10일 토요일까지 중구 충무아트센터 1층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과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공해가 있습니다. 바로 빛공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집계된 빛공해 관련 민원만 2,000건이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관련 점검과 규제 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네온사인, 가로등, 각종 조명들. 물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들, 가끔은 빛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